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임대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한다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 집을 사고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갱신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 이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죠. 왜냐면 서울 수도권 인근에 어느 정도 공급이 다 마무리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세가 점점 부족해졌고, 이런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온다고 하니 집주인들이 벌써 전세를 안 내고 자기가 실거주 한다든지 4년 뒤를 보고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서 전세를 놓는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임대인도 피곤함과 임차인도 피곤함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빨리 정말 날림으로 해서 7월 31일 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주요 골자 내용이 뭐냐면 1번 전월세 신고제예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 이런 내용을 신고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장 시행이 아니라 내년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이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또 내포돼 있겠죠. 세금을 좀 더 확실하게 더 걷겠다라는 게 내포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우리가 2월 달에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신고를 안 해도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네가 어느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얼마에 맺었구나, 이거를 이미 다 정부에서 이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모든 거를 자기 손아귀에 딱 넣으면서 그 임대차 2천만 원 이하의 수익 금액이 있는 사람도 모두 다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아마 기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에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도 발표됐죠. 계약을 이제 갱신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올릴 때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을 너 5%밖에 못 올려, 이렇게 제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제한이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도 내가 이제 임차인이 나 2년 더 살게 해주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가고, 그러면 임대료를 내가 또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했던 그 전세금의 5% 이내밖에 못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세입자가 2년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나 2년 더 살게 해주세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단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2+2로 이제 세입자는 한 번 전세로 들어오게 되면 4년의 거주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임차인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제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권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죠. 임대차 3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레전드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서초갑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러는 그 시작으로 정말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연설을 하셨단 말이죠. 저도 그걸 보고 정말 너무 100배 공감을 하고 정말 레전드 영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 전세제도가 정말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그 고유의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지금 그 임대인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임대인, 임차인과의 서로 편가르기를 만들어 놓은 법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엄청난 분쟁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뭐 많이 두겠다. 인력을 늘려서 많이 충원하겠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분쟁이 많아질수록 사실 임대인도 피곤한 거고 임차인도 피곤한 거거든요. 저도 윤희숙 의원님의 말처럼 이제 임차인이거든요. 물론 저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고 있고 역시 저도 그 임대인의 집에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시장에 월세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막 뭐 100만 원이었던 게 150, 막 150이었던 게 200, 250. 월세 비용이 벌써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월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까지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래 좋다. 2년 앞으로도 거주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에 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임대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사실 어느 정도 멘붕이 왔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내가 4년 가져가야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4년 뒤에는 완전히 전세 가격이든 월세 가격이든 폭등을 할 것이고 2년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2년 더 임차인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 2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든 월세 가격이든 완전히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어찌어찌해서 2년은 정말 거주기간 보장을 받겠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선 정말 내가 부담하기 힘든 전세 가격, 부담하기 힘든 월세 가격으로 폭등을 하겠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진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말대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승할 수 있게끔 자연적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게 과연 이 시장에 맞는 행위인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도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했죠. 2020년 10월 이후로 최초로 계약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거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 그런데 거절해놓고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이 임대인은 이 거절한 거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증액, 갱신 시 증액,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하되 물론 지자체가 이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걸 예상하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한다고 해요. 자, 이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Q&A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Q&A가 굉장히 많아요. 자, 1번. 임차인은 그럼 언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현행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구 못 하느냐? 네, 안 되죠. 이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6월 9일날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정법 상으로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이 된 계약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바뀌어요. 6개월부터 1년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래서 계약 기간 남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간에 못하고 지나버렸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를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이런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느냐? 일단 한 번, 갱신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내가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총 4년의 기간이 이제 거주 기간이 보장을 받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나 계약 갱신 해주세요. 행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소급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기존 계약에 이제 내가 그럼 기존 계약을 하신 분들 내가 벌써 여기서 몇 년 살았어. 2년 아니라 3년, 4년 살았어. 그런 분들도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도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사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이후부터는 한 번 더 갱신을 부여하여. 그런데 계약기간이 어쨌든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1개월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이 지금 7월 31일자로 국회를 통과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그 사이에 내가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거절합니다 하면서 제3자와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는 뭐 계약금 수령했다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이전에 갱신 거절을 했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전세계약 체결한 제3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 이거를 알면서도 법 시행 이후에 전세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건 집주인이 다 양쪽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기존 세입자와도 계약갱신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미 계약 체결한 이 세입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은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는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자, 전월세 상한제 5% 증액 이건데, 뭐 새로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기존 지금 계약 소급이 되게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이미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내가 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미 집주인하고 서로 합의했어. 아, 임대료 5% 아니라 임대료만 한 10% 올리기로 했어. 올리기로 하고 이미 이제 뭐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법이 이제 통과를 했으면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입자한테는 한 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 쓸 거냐는 거죠. 지금 쓸 거냐 아니면 이미 계약을 한 건 납두고 2년 뒤에 다시 쓸 거냐, 이거는 임차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계약갱신을 하고 10% 정도 올려줬단 말이죠. 그럼 내가 2년 뒤에 아니야, 나 2년 뒤에 이사 나갈 생각 있어.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미 계약갱신을 했다면 지금 나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쓰겠다. 그래서 나 10% 올린 거 말고 5%로 다시 해달라.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쓰고 나면 나는 2년 뒤에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 나는 아니야, 지금부터 4년 더 살 계획이야. 이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10%를 올렸다. 그건 그냥 놔두는 거죠. 그건 가져가고 2년 뒤에 그때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단 5%만 올리고 다시 2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계약갱신 해주세요. 나 2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5% 이내로 해서 2년 계약갱신을 했는데 무조건 나 그럼 2년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 내가 나가기 3개월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2년 굳이 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 만료 전이라도 2년 이전이라도 3개월간의 임대료는 납부해야 된다. 어쨌든 새로운 임차인을 또 구해야 내가 돈을 받아 나가야 되니까 3개월까지는 기간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 그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 규정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으나 이걸 읽어봐도 솔직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은 없습니다. 물론 월세를 줬을 때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거를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지만 전세를 줬을 때는 월세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요. 또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결국 뭐예요? 이사비를 주라는 거잖아요. 이사비 등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놔야 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냥 나가주십시오. 그런데 임차인이 그러면 나는 손해배상 내지는 어떤 소정의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이러면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좋다 이거야. 내가 이사비 등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고 쳐요. 이 임차인에게 내가 지불한 이사비 아니면 손해배상비 이런 것들을 어디다 증가하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임대를 놓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전세금에 가중을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만 좋게 되는 건가요? 임차인이 지금 내가 이사를 나가면서 나 이사비 좀 받았어. 너무 기뻐. 돈 벌었어. 이건가요? 아니면 내가 다음에 이사갈 집에 대해서 더 많은 전세 비용을 내고 다시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갱신 거절 사유 중에 이제 8호 부분에 임대인 가로하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 가로 닫고 목적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내가 실제 실거주할 거니까 임차인님 갱신 거절합니다. 나가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거짓으로 임차인을 내가 실거주할 거다 하면서 거짓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이제 Q&A예요. 임대료 상한 5% 제한은 언제 적용되냐? 당연히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무조건 5%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협의해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고 또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Q&A가 있는데 이건 역시 임차인 동의 없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맘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주인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그럼 팔면 안 되느냐. 아니죠. 팔아도 되는 거죠. 팔아도 되는데 자, 그럼 반대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럼 집을 산 매수자가 이 기존에 이 전세를 끼고 산 이 전세입자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내가 들어올 생각을 하고 이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니까. 그러면 이 기존 세입자한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분이 나가고 나서 내가 실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금 막 편가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그런데 편가르기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서민을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표심을 자극하겠죠. 그런데 이 여파는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게 하면서 매일 분쟁을 만들고 서로에게 피로감만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거 법이 통과됐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임대인도 받아들이고 임차인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임대인, 정말 좋은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 악질
악질 임차인도 있고요. 악질 임대인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건 정말 소수일 뿐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이 서로 합의가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의가 필요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되게 좋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이고요. 나중에 갱신 거절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서로 하고 임차인도 역시 충분한 자기 상황을 서로 설명을 해서 조정을 잘해서 분쟁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임대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내 집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 전세를 끼고 샀든 아니면 새로 2년 계약을 했든 2년 뒤에 이제 실거주하실 분한테 매도를 해야겠죠. 집을 내놓을 때 실거주하실 분을 찾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시장에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이 시장에 2년 뒤에 집이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은 당연히 전세도 부족해지면서 그 전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세도 없으니까 집을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시장에 들어간다면 굳이 내가 2년 뒤에 이 집을 못 팔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실거주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뭐 매수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임대료 증액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증액 상한도 5%밖에 못 올린다고 말은 했지만 계약 갱신 시마다 5%니까 내가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1년마다 5% 상한을 하겠다는 그 특약을 넣으셔서 1년마다 5% 상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넣으시면 최종 4년 동안은 20%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도자료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전세 세입자를 드릴 때 보통 세입자분들이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세 질권 설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세 질권 설정 안 하더라도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쓴단 말이죠. 그럼 이런 특약 써주지 마라. 뭐 이렇게 뭐 하시는데 지금 이게 보도자료처럼 전세계약 갱신 시에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악으로 치닫게 되면 뭐 막말로 임차인 입장에서 그럼 나 집 안 보여줘 이렇게 뻗팅기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자극을 시켜서 뭐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원문이 있습니다. 7월 31일 날 이 발표한 원문이 있으니까 제가 이 원문을 갖고 읽어드리고 이제 추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요. 이제 제 방송이 조금 어렵다, 아니면 좀 혼동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